자, 여기 바둑알이 있는데요. 검은 게 몇 개인가요? 검은 게 10개인가요? 10개죠. 흰 게 2개 있는데 검은 거 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검은 게 10개 있어서 12개가 필요해서 흰 거 2개를 놨을 뿐이니까 색깔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 저한테 이 문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분. 한 분만 오셨어요? 여기 2분 계시구나.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자, 12개의 바둑알이 있는데 이 12개의 바둑알을 가지고 게임을 제가 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설명을 들으시고 이 게임이 수학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이렇게 2칸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거하고 이렇게 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쿵쿵 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꼭 2개를 건너뛰어야 되고 2개를 건너뛰으면 반드시 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를 2개로 칩니다. 2개로. 이 짝이 돼도 2개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2개를 건너뛰었는데 여기 빈칸에 놓고 이런 건 안 돼요. 반드시 건너뛰면 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이 되죠. 또 여기서 2개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짝이 됩니다. 또 뭐 이렇게 2개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짝이 되죠. 그러면 이 돌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2개를 건너뛰어서 짝이 돼야 되는데 왼쪽에 2개가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몇 개를 건너뛰어야 돼요? 4개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짝이 다 안 된 겁니다. 12개니까 몇 쌍이 돼야 됩니까? 6쌍이 돼야 되죠. 6쌍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6쌍을 만드는 문제. 자, 제가 누구로 시킬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어떻게 6쌍을 만들 것인지. 자, 제가 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거를 이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풀어보는 걸 보고 나와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자, 하시는 거 봤죠? 하는 거 보셨죠? 자,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안 시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걸 봤는데도 따라하기 쉽지 않죠. 자, 선생님의 역할, 내가 잘 푼다. 내가 잘 푼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는 게 아니죠. 시험은 학생들이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은 내가 잘 푼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역할이 아니고 학생들이 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걸 자랑해서 끝나면 니 잘났다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걸 수학 문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2개가 있는데 첫 생각의 고리는 뭐냐면요. 왜 12개인가? 꼭 12개가 돼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12개나 되니까 이게 개수가 좀 작으면 쉽지 않겠습니까? 개수가 한 6개나 되고 이러면 쉽지 않겠어요? 근데 왜 12개냐 이거죠? 그래서 첫 생각의 단수는 단순합니다. 단순화. 수학 문제에서 큰 숫자가 나오거나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그걸 단순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환 아닙니까? 치환이라는 말 아시죠?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걸 치환을 하면 4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도 합니다. 4차를 2차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그 식에 있는 2차 부분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면 2차로 쑥 줄어들죠. 그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수학의 이치가 다르지 않아요. 자, 이게 12개인데 왜 12개가 돼야 되냐? 그렇게 많아야 되느냐? 좀 단순화시킬 수 없을까라고 첫 출발합니다. 그러면 자, 한 개다. 한 개짜리 문제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짝을 지어야 되는데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면 짝수니까 한 쌍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돌들이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두 개짜리도 한 쌍이 되는 문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한 개, 두 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개다. 세 개도 홀수라서 안 되는 겁니다. 홀수라서. 자, 네 개입니다. 네 개면 두 쌍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쌍이 될 수 있는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돌이 옮기는 방법하고 이 돌이 쿵쿵 따 하는 방법하고 이 돌이 쿵쿵 따 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돌들만 옮겨보면 오른쪽 돌들은 안 옮겨도 동일한 겁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이 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돌을 옮겨보겠습니다. 직접. 자, 왼쪽에 있는 돌을 쿵쿵 따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몇 개 됐습니까? 두 개죠. 두 개는 풀 수 있다 없다? 조금 전에 해봤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개는 문제가 성립 안 되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왼쪽으로 갈 데가 없죠. 오른쪽으로도 갈 데가 없죠. 쿵쿵 따라 해야 되는데 따 할 자리에 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돌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도 안 되고 이 돌도 안 되죠. 이 돌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안 되면 이 돌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돌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짜리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5개. 5개는 홀수라서 안 됩니다. 자, 6개. 6개짜리. 6개면 이제 조금 많아졌는데 이것도 일일이 따져보기의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수학 방법이에요. 일일이 따져보기. 일일이 따져보는 겁니다. 6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따질 수 있어요. 자, 이 돌들 중에서 여기에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만 해보면 된다? 왼쪽 세 돌만 옮겨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돌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개밖에 없어요. 쿵쿵 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돌이 갈 데가 있습니까? 쿵쿵 따 하려고 그러는데 3개를 건너야 되잖아요. 3개를 건너면 안 됩니다. 2개를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돌을 움직이겠습니다. 이 돌은 왼쪽으로는 갈 데가 없고 오른쪽으로 쿵쿵 따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돌이 움직일 데가 없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4개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돌도 뭐 마찬가지죠. 좌우 대칭인 상태니까 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4개를 건너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지가 않죠. 지금 뭘 해봤냐면 지금 우리가 해본 거는 이 돌을 움직이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 돌을 움직였을 때 결국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방금 본 겁니다. 두 번째, 이 돌을 움직여 볼게요. 두 번째 돌입니다. 일일이 따져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은 안 됐고 이제 두 번째 돌을 옮겨보는 겁니다. 두 번째 돌이 갈 수 있는 방법 다 보이시죠? 한 군데밖에 없죠? 쿵쿵 따 이쪽밖에 안 됩니다. 이쪽. 다음에 이 돌은 갈 데가 없죠? 쿵쿵 따를 해야 되는데 3개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돌도 왼쪽으로 갈 데가 없고 오른쪽으로 쿵쿵 따 해야 되는데 3개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밖에 없죠? 이 돌을 옮깁니다. 쿵쿵 따.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왼쪽에 남은 게 몇 개입니까? 2개죠. 이 2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해본 거는 뭘 일일이 해봤냐면 이 돌 움직이는 거, 이 돌 움직이는 걸 일일이 해봤습니다. 다음 이 돌 움직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돌은 왼쪽으로 갈 데가 없죠. 건너가면 짝이 돼야 돼요. 근데 2개 건너뛰면 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쿵쿵 따 이렇게. 자, 왼쪽에 돌이 몇 개죠? 왼쪽에 돌이 몇 개죠? 4개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에서 5개까지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 지금 이 돌 3개를 가지고 해봤는데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른쪽 3개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따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짜리를 가지고 일일이 따져보는 방법으로 다 해봤더니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습니다. 자, 다음
7개. 7개는 문제가 성립 안 되죠. 왜? 홀수니까. 자, 8개입니다. 이제 8개. 8개일 때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수학의 기법 중에 다른 사고방식. 뭐가 필요하냐? 8개를 일일이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죠. 아까 6개도 일일이 따져보는데 꽤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6개도 좀 가지수가 많은데 8개 되면 일일이 따져보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8개에서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 어떤 게 필요하냐? 거꾸로 풀기입니다. 거꾸로 풀기. 뭐냐면 그냥 풀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풀렸다. 이게 풀렸다가 되려면 이게 어떤 모양이 되면 풀렸을까? 이런 모양이 되면 난 풀 수 있다 하는 모양을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답으로 문제에서 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답에서 가는 겁니다. 풀었다 해서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거꾸로 풀는 겁니다. 자, 이게 풀렸다가 되려면 어떤 형식이 되면 풀렸을까라고 조금 직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만약 말이죠.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됐다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죠. 자, 쿵쿵 따 하면 되고 쿵쿵 따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모양을 기억을 하세요. 조금 전에 그 모양이 뭐냐면 어느 위치인지 사진을 찍으세요. 딱 마음속으로 딱 사진 찍으세요. 어느 위치냐면 이 위치하고 이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만 되면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에서 가장 근접한 단계의 모양이에요. 이 모양만 되면 답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는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위치 왼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죠. 그러면 어떤 돌이 와야 됩니까? 이 돌이 가면 되죠. 이 돌이 쿵쿵 딱 이해됐죠? 자, 다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돌 쿵쿵 딱. 자,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풀렸습니다. 자, 거꾸로 풀기의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자, 8개짜리는 내 쌍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8개는 풀었어요. 자, 그럼 이제 10개로 가보겠습니다. 10개. 10개입니다. 자, 10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쉬워요. 10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두 개 만들고, 다음 조금 더 정확한 표현. 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푼 게 몇 개죠? 8개. 그러면 지금 새로운 문제는 10개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8개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10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8개인데 풀어야 될 문제는 10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8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너 8개 잘 풀 수 있는데 그럼 8개로 만들 수 없을까? 자, 보세요.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짝을 짓기 위해서 이 도를 움직이겠습니다. 이 도를 쿵쿵 따. 자, 몇 개입니까? 8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잖아요. 왜 풀 수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8개짜리 풀었잖아요. 8개니까 풀 수 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한번 정말 풀 수 있는지 해볼까요? 자, 보세요. 쿵쿵 따. 쿵쿵 따. 그리고 짝 이렇게 하면 풀린 거 아닙니까? 자, 10개짜리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수학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8개짜리라 하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이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못 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푼다고 합시다. 못 푼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바꾸면 되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여기 뺀 게 분모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제곱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모가 x-1이고 분자가 fx제곱 마이너스 f1이라서 안 풀렸으면 분모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 x제곱 마이너스 1로 해주고 다시 요걸 곱해주면은 처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풀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왼쪽은 f'1이고 이거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하면은 극하는 값이 나오죠, 그죠? 이 이야기는 주어진 문제가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어떤 형식이 있으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형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자, 10개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몇 개짜리를 알고 있다? 8개짜리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럼 10개를 몇 개로 만들면 돼요? 8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주어진 문제는 몇 개짜리였어요? 12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8개를 하면 되죠. 12개짜리도 이렇게 4개를 왼쪽에 빼고 나니까 8개짜리 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선생님입니다.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마지막 멘트를 날릴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 14개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4개. 14개. 풀 수 있죠. 14개를 왼쪽에 자꾸 빼가지고, 왼쪽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왼쪽으로 빼가지고, 결국 14개도 몇 개로 하면 되니까? 8개로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100개. 100개짜리를 50쌍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지금 푸는 것이냐? 8개 이상의 모든 짝수는 8개 이상의 모든 짝수는 쌍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일반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문제 하나를 푸는데 그걸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대단히 파워풀한 수학적 무기를 갖게 된 거죠. 일반화의 기법입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는 8개 이상의 2n개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쌍으로 짓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들어간 수학적 기법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라. 뭐 치환이라든지 어떤 기법을 쓰든 복잡한 문제에 있으면 단순화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10개짜리 문제를 12개짜리 문제를 2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2개부터 4개, 6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6개짜리 문제, 4개짜리 문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따져보기. 일일이 따져보기도 훌륭한 수학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법 들어가 있습니까? 8개짜리 문제의 경우에는 거꾸로 풀기. 풀었다 생각하고 답에서 올라와 보는 겁니다. 풀었다 생각하는 거꾸로 풀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10개짜리, 12개짜리는 8개짜리 문제를 만드는 내가 아는 문제로 변형하기. 내가 아는 문제를 변형하기.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얻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일반화해보기. 그런 여러 가지 수학의 사고 기법이 들어가 있는 바둑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거 지역에 가시면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문제 내주셔도 돼요.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셔도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나 수학적으로 훌륭한 문제죠. 게임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수학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